네, 지난번 영상에서 보형물 가슴 성형과 이 자가지방 가슴 성형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 줄기세포 가슴 성형과 자가지방 가슴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나요? 일단 지방은 다 이식을 하는 거예요.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줄기세포로만 하면 줄기세포만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가지방 이식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줄기세포를 더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밖에 없나요? 또 큰 차이는 없나요? 아무래도 지방이 조금 더 많이 들어요. 자가지방에다가 줄기세포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량이 2배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시간도 조금 더 많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속력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생착이 된 지방에 대해서 지속력은 비슷한데요. 네. 줄기세포를 사용하게 되면 생착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지방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 해서 줄기세포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줄기세포를 할지 자가지방을 할지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수술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싫고 네. 한 번에 생착률을 많이 높이고 싶은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좀 지방도 많이 없고 좀 시간적으로도 좀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적당한 정도의 가슴을 원한다고 하면 지방만 이식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떤 수술을 더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보통은 저는 이제 뭐 비용을 다 떠나서도요, 처음에 권하는 거는 지방 이식을 먼저 하자고 권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제거 목적 때문에 흉터를 좀 더 좋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생착률을 한 번에 많이 해외를 나가셔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줄기세포를 권하고요. 아니면 얼굴 같은데 피부가 얇아서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같이 권하고 있고요. 네. 그게 아니고 그냥 가슴만 어느 정도의 확대를 원하신다고 하면 자가지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가지방 성형 수술을 할 때 복부나 허벅지에서 지방을 추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 부위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제일 많은 부위에서 많이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살이 이제 붙는 부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허벅지가 제일 많이 붙거든요. 네. 그래서 허벅지가 제일 첫 번째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부를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복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 팔이나 등이나 다른 부위, 종아리 같은 데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지방량 자체에서 복부나 허벅지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부위를 첫 번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줄기세포 지방 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사지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닙니다. 지방을 이식하는 건 일단은 지방을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방 이식을 할 때 나무 옹교 심는 거하고 예를 많이 드는데요. 네. 나무 옹교 심고 계속 흔들어 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방 이식을 마사지를 하면 안 되고요. 보형물은 과거에는 마사지를 했는데 지금은 마사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오히려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양질의 줄기세포를 뽑으려면 뭔가 몸이 준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운동을 한다거나 피를 맑게 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혹시 준비될 만한 시간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런지 지방세포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일단 지방세포가 일단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마르신 분들은 가슴 자체를 줄기세포를 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2배를 추출해야 되거든요. 양쪽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제가 추출해야 되는 약이 700에서 800cc 이상의 지방만을 뽑아내야 되는데요. 줄기세포를 쓴다고 하면은 그 2배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기본적으로 넣고요. 나머지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서 2개를 섞어서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마른 체형이면은 줄기세포를 고려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고요. 보통 체형이나 살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줄기세포를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줄기세포를 놓으면 생착률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생착률이 올라갈수록 부작용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줄기세포도 고려할 만합니다. 뭔가 남성분이긴 하지만 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없어요. 그럼 혹시 이 줄기세포 가슴 성형의 단점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마르신 분이 할 수 없다는 것도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 시간 좀 늘어나겠죠.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장비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것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까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시간 자체가 2배 정도로 늘어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조금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상관없이 줄기세포를 한다고 하면은 줄기세포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냥 생착을 위해서 단지 가슴의 확대를 위해서만 생각한다고 하면 지방 이식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줄기세포 가슴 성형과 또 자가지방 가슴 성형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가슴 성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